이번 수학 시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 실력으로 스스로 110쪽, 111쪽을 풀어주세요. 네, 다 풀었나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슬기는 학교 6학년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했더니 연예인 50명, 운동선수 50명, 컴퓨터 프로그래머 40명, 선생님 30명, 요리사 20명, 의사 2명, 경찰 3명, 예술가 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 볼까요? 자, 먼저 표로 나타내 볼까요? 연예인 50명, 운동선수가 50명,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40명, 선생님이 30명, 요리사가 20명이고 나머지가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이 의사, 경찰, 예술가를 모두 묶어서 기타로 넣었나 봐요. 의사가 2명이고 경찰이 3명, 예술가가 5명이니까 기타에 묶이는 직업들을 모두 합치면 총 10명이 되겠네요.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50, 50, 100, 140, 170, 190, 200이니까 전체의 합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알았겠다. 백분율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연예인 백분율 구해보겠습니다. 연예인 백분율은 전체 200명 중에 연예인 하고 싶은 사람 50명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 네. 우선 분모와 곱하는 수를 약분하면 100으로 나누어서 1과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면 2로 나눠서 1과 25가 됩니다. 백분율은 25%인 거죠. 네, 운동선수입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수가 똑같죠? 그러면 백분율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네, 맞습니다. 같은 표에서 수가 같으면 백분율 역시 같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200명 중에 40명 거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분모와 분자를 100으로 나눠서 약분하고 분모와 곱하는 수를 100으로 나눠서 약분하고 또 분모와 분자를 다시 2로 나눠 약분하면 20이 남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20%가 되겠네요. 선생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200명 중에 선생님 30명 곱하기 100을 하고 분모와 곱하는 수를 약분, 다시 한번 분모와 분자를 약분, 선생님은 15%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리사는 10%, 기타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5%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100%가 되겠네요. 자, 띠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띠그래프로 나타내기 어렵지 않죠? 먼저 연예인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연예인 전체 25%만큼 차지하고 있으므로 25까지 표시한 다음 이쪽이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도 조사해 볼까요? 운동선수 전체 25%니까 여기 25에서 50까지
25만큼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운동선수도 연예인과 똑같은 크기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표시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50에서 70까지 20만큼 표시해주면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을 표시해 볼까요? 선생님은 15%니까 70부터 85까지 표시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하게 되겠군요. 그 다음 요리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요리사는 전체의 10%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85부터 95까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5%니까 95부터 100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띠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띠그래프를 보고 볼 수 있는 내용을 3번 문제입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비율이 같다는 거. 장래 희망이 연예인인 학생과 그리고 운동선수인 학생이 학생 비율이 같다는 거. 그리고 보면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20%를 차지하고 있고 요리사는 1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장래 희망으로 하는 학생의 비율은 요리사를 장래 희망으로 하는 학생 비율의 몇 배일까요? 맞습니다. 2배였죠? 이런 내용들이 있겠네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조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 볼까요? 자,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수 그래프가 있고 안전한 학교 생활 규칙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장은 교실보다 안전사고가 약 몇 배 더 많이 발생하는가? 네, 운동장이 교실보다 몇 배 더 많이 발생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될까요? 네, 1번 그래프를 참고하면 되겠죠. 1번 그래프를 보니 안전사고 발생 수에서 운동장은 35%를 차지하고 있고 교실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35%, 교실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장은 교실보다 안전사고가 약 몇 배 더 많이 발생했나요? 네, 1, 2, 3 이런 자연수로 답해 볼까요? 맞습니다.
2배 더 많이 발생했죠.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실 또는 복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전체의 몇 %인가요? 자, 또는 이라는 말은 교실에서 일어나도 되고 교실에서 일어나거나 복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실 또는 복도라고 있어요. 이만큼 교실, 거기에 이만큼의 복도. 자, 모두 다 합쳐서 몇 %인가요? 교실이 19%, 복도가 20%니까 합치면 39%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안전한 학교생활 규칙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100명은 어떻게, 10명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었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17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웃는 얼굴 하나, 그리고 작은 웃는 얼굴을 7개 그려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경기 규칙 잘 지키기 250명, 네, 250명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그러면 큰 거 2개에 작은 거 5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놀이기구의 바른 사용법 익히기 12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군요. 그러면 큰 거 하나, 작은 거 2개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와우, 310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군요. 큰 거 3개를 그려주고 조그만 거 하나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가 50명이네요. 작은 거 5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